이번 시간에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으로 해서 중화 반응이라고 나와 있어. 자, 중화 반응이 뭔지 일단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전 시간까지 뭐 배웠다? 산이랑 연기를 배웠어요. 그럼 산성이 물질과 연기성이 물질을 이제 섞을 거예요. 섞어서 뭘 만들까? 중성을 만들 거예요. 그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산성 물질과 연기성 물질을 섞으면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이라고요?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산 되게 간단하게 적은 거 있잖아요. 산이 영어로 acid니까 H, A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죠? 연기는요? B, OH 라고 적었어요. 그죠? 이거 두 개를 합치는데요. 수용액 상태니까 얘가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할 거고요. 얘도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고 얘도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소 이온과 연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해.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낼까? H2O라고 하는 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 이렇게 하나 적을게요. 물을 만들어내요. 자,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아요? 산의 음이온과 연기의 양이온이 남았습니다. 얘가 그래서 항상 양이온부터 적죠. DA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졌어요. 얘를 우리는 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과 염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때 열이 발생해요. 이 열을 무슨 열이라고 할까? 중화열. 중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이라고 해서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도가 높아지겠네요. 이 과정이 중화 반응입니다. 자, 요거 좀 뜯어볼 거예요. 요거 염 뜯어볼 건데요. 염은요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용액 상태면 어떤 상태? 이온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염이 앙금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용액 상태로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것만 배워요. 일단 요거 먼저 정리를 할 거고요. 나중에 앙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여기에 AQ라고 해서 수용액 상태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그냥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요. 반응을 할 때 화살표 왼쪽에 반응물이고요. 화살표 오른쪽은 생성물이에요. 화학 반응식에서. 자, 반응물은 이온 4개가 반응을 했어요. 생성물을 봤더니 물과 이온 2개가 남았네요. 그러면 실제로 반응해서 없어진 이온이 있고요. 그리고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남은 이온이 있습니다. 없어진 이온을 무슨 이온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반응한 이온? 알짜. 맞아요. 알짜 이온이라고 해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이온입니다. 반응에 참여한 이온을 알짜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랑 누구예요? 수소이온과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요. 만약에 앙금이 생성되었다면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예요. 앙금도 반응해서 이온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 반응에 참여한 이온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앙금을 따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구경분 이온이지만. 자,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얘가 반응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이온을 구경꾼이요. 구경분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응하지 않은 이온.
누구랑 누구예요? B 플러스랑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래서 모든 중화 반응은 알자이온이 공통된 알자이온이 무조건 뭐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무조건 알자이온입니다. 무조건 알자이온이에요. 그래서 이 알자이온을 이제 뭘로 나타내냐면 알자이온 반응식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알자이온이 뭐랑 뭐였어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반응을 시켜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물이 되죠. 맞아요? 이 반응식을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얘네들의 개수 비를 봤더니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하나씩 반응해서 물 하나를 만들어내더라 라는 것까지 알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요게 중화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토대로 지금부터 계속 볼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앙금이 있으면 앙금도 알자이온 나오죠. 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앙금이면은 앙금이면은 구경권 이온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앙금이면은 구경권 이온이 없죠.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반응했으니까. 산의 가장 대표적인 산이 염산이에요. 그래서 염산과 뭐를 반응시킬까? 수산화? 나트륨 수용을 반응을 시킬 거예요. 그럼 무조건 뭐 만들어진다고요? 물. 그리고요. 염 만들어져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요. 열 발생하죠. 그 염이 그 무경권 이온 나머지 네네네네네. 맞아요. 나머지 구경권 이온들을 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화학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화학 반응식으로. 염산 화학식 어떻게 돼요? HCl. 수용액이니까 AQ. 수산화도요? OH. 수용액 땅땅땅 만들어낼 거예요. 자, 수용액 상태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어떤 이온? 염산에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존재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존재를 할 겁니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인 수소이온, 염기 공통적인 성질을 가진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뭐 만들어낸다고요? 물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열자이온 될 거고요. 그리고 남은 거 뭐?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남아있으니까 얘네들이 뭐 만들어내요? 염 만들어내니까 NaCl 수용액 형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얘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그대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수용액에서 앙금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가 발생한다? 열 발생해요. 이 열을 중화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리고 NaCl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온 상태로 떨어져서 존재를 해요. 물속에서. NaCl이랑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NaCl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물을 증발시키면은 소금이 만들어지겠죠. 흰색 고체가 만들어질 거면 물이 없어지니까. 연산이랑 수산 나트륨을 아주 기미하게 잘 섞으면 1대1로 딱 섞으면 소금물이 되네요. 그쵸. 기묘하게 뜨거운 소금물이 소금물이 완성되네요. 네? 뜨거운 소금물이 되는 거네요. 따뜻한 소금물이죠. 오케이. 네. 따뜻한 소금물. 나중에 연산 하나 있을 때 꼭 해봐. 근데 그거 농도 잘못 맞추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까지는 아니고요. 작은 일이요? 이렇게 돼서 만들어졌어요. 작은 일이냐고요? 이렇게 아니 만들어졌어요.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봐야 돼요? 알자 이온 반응식 찾을 수 있다, 그지? 얘랑 얘랑 반응해서 얘 만들어지는 요거 알자 이온 반응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구경분 이온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다. 자, 그러면 구경분 이온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인 것을 찾아야 돼. 얘가 구경분 이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보통 금속 양이온은 어떻게 확인을 해요? 물에 넣어요. 불꽃 반응을 확인. 아, 이 색깔 괜찮은데. 생각도 못했다. 그거. 불꽃 반응을 하고요. 음이온은 방금 방금 생성 반응으로 음이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영에 넣었는데 물 부파가 넣었어요. 물 부어. 추가로 물 넣을 묻혀가지고 수용액 이렇게 그냥 갖고 철사 같은데 니크롬선에 묻혀서 그냥 불꽃 반응하면 되잖아요. 그럼 노란색 나타나면 나트륨 이온이 있다. 주황색 있으면 칼슘 이온이 있다. 보라색이면 칼륨 이온이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염화 이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산은 수용액이랑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은이온과 염화 이온이 반응해서 염화 은기라고 하는 흰색 암금이 생기면 아 여기에 염화 이온이 들어있구나. 일부 조금만 채취를 해서 그렇게 반응을 시켜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질산은 수용액, 어떤 물질을 넣어가지고 했더니 양면이 생겼는데 그 CL 마이너스로 이제 생기는 건지 NA 플러스로 인해 생기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뭘 넣는지 알잖아. 질산은 수용액을 넣었잖아요. 질산은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 거죠. 맞아요. 앙금 생성되지 않는 네 가지 이유 배웠죠. 자, 여기서 진짜 알고 있는 거 맞죠? 몰라요. 물론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그냥 방금 하나밖에 안 알려주고 와가지고. 난 진짜 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고 염화 이온이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나트륨, 질산, 암모늄, 칼륨 이온은 절대로 앙금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잘 모르겠죠. 나트륨 질산 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다. PB 2 플러스예요. 네? 2 플러스죠. 네. PB R2도 방금 아니에요. 응. 맞죠. 아이오딘하다. 아이오딘하다. PBR2요? 노란 노란색. 노란색. 오 이것이 나을까? 좀 지디인데. 와 지디 나고 늦었다. 잘생겼네. 너네 왜 잘생긴 사람밖에 없어서 거기 개들이지. 인생 막혔다 저 영상. 도혜가 인기 짱이지. 다른 사람한테 먹을 것도 없고. 둘이 뭐야? 내 영상 망치지 마.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볼 거냐? 얘를 좀 디테일하게 쪼갤 거예요. 자, HCl 있고요. 그리고 NaOH가 있어요. 이런 것들 나와요. 일정량의 염산 수용액에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씩 넣었을 때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자, 여기서 다 설명을 할게요, 그냥. 자, 얘가 만약에 10ml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0ml가 있고요. 10ml가 있고요. 10ml 있는 상태에서 얘를 하나도 안 넣은 상태, 얘를 5ml 넣은 상태, 얘를 10ml 넣은 상태, 얘를 15ml 넣은 상태 이렇게 둘게요. 자, 수용액 상태니까 여기에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수소 이온 2개에 염화 이온 2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n개 뭐 이렇게 둘 거예요. 근데 우린 그냥 숫자가 편하니까 일단 예를 드니까 숫자로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는 하나도 없으니까 0개, 0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몇 개 있다? 2개씩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얘를 가, 얘를 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5ml에는 1개씩 있다,
10에는 2개씩 있다, 15에는 3개씩 있다. 이건데 5ml씩 더 넣어줬기 때문에 한 개 넣고 하나를 더 넣고 하나를 더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넣은 게 한 개, 전체 넣은 게 2개, 전체 넣은 게 3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얘네들에서 뭘 봐야 돼? 일단 우리 표시를 외울게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뭐 만들어내요? 물 만들어낸다. 일단 요거 하나 적고요. 그리고 총이온수 도 하나 적을게요. 반응 후 전체 이온수도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리고 뭐 여유가 된다면 이것도 하나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온도 이런 것들 하나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온도도 잘 보고. 그래서 이거 3개 볼 겁니다. 각각의 이온수는 여기 있으니까 그냥 보면 되고요. 자 처음에 반응을 해 안 해? 안 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 몇 개 만들어져요? 0개. 0개. 전체 이온수 몇 개예요? 4개. 4개. 그러면 온도를 낮다. 그냥 25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처음 온도를. 얘도 25도였고요. 얘도 25도씨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혼합하기 전에. 자, 이번엔 어떻게 돼요? 얘가 2개가 있고요. 얘가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 반응하고요. 그러면 0개가 됐겠죠? 얘 하나 반응해서 1개가 남았겠네요. 그럼 물 몇 개 만들어져요? 1개 만들어질 거고요. 자, 반응 후의 총 이온수 하나, 네 개. 둘, 셋, 넷, 0이니까 4개 이렇게 되겠네요. 반응을 한 게 있으니까 얘를 27도라고 볼게요. 하나 반응해서 온도가 2도가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2개 다 반응을 할 거고요. 여기 2개 다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럼 물 몇 개 만들어져요? 2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총 이온수는 4개 나오죠. 됐죠? 자, 2개 반응을 했으니까 온도는 29도가 되었다라고 볼게요. 한 많을 때마다 2도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예. 네. 예. 예. 그랬죠. 자, 얘 2개 모두 반응했고요. 얘 2개 반응해서 하나 남았어요. 그럼 물 몇 개 만들어져요? 2개. 2개 만들어졌어요. 그럼 온도 몇 도 될까요? 그대로. 29도가 돼야 돼요, 원래는. 맞아요? 2개 반응했으니까 29도가 돼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은 25도짜리 물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5ml가 들어온 거잖아요. 10ml는 반응하고 5ml는 반응 안 했으니까. 그럼 얘랑 얘랑 섞이니까 29도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1도씩 낮아요. 1도씨는 아니고요. 좀 낮아져야 되겠죠. 1도씩은 한 얘 아, 높이가 영- 20ml고요. 20ml. 0.8도씩 낮아져요. 어쨌든요. 정량적으로 계산하면 뭐 얼마 되겠지만 그냥 29도보다 낫다라고 알면 돼요. 됐죠? 이때 총 이온수는요. 2개, 3개, 하나니까 6개가 되네요. 됐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볼게요. 자, 뭘 봐야 돼? 여기는 수소이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성질을 가져요? 산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액성이. 얘도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니까 얘가 뭐다? 산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으니까 얘는 중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수산화이온이 남았으니까 염기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여기서 또 볼게요. 총 이온수가 4개 쭉 가다가 갑자기 6개로 빵 튀어지는 요 지점이 중성이 되는 지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온도는요 25, 27, 20%깡 올라갔다가 낮아지는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 무슨 점이다? 중하점이다. 중성이 되는 지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물분자수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요 지점이 무슨 점이다? 중하점이다. 이 실험은 뭐야? 뭔가 하나를 일정한 양을 두고 나머지 하나를 계속해서 추가했을 때 나타나는 실험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타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223쪽이요. 223쪽.
자, 기본적인 산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열이 생성되면서 산성과 염기성이 사라지는 반응, 중화 반응 앞에서 정리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자 이온 반응식과 구경분 이온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죠. 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많으면은 산성,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수가 같으면은 중성, 수산화 이온이 많으면은 염기성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액성 넘어갈게요. 자, 224쪽이요. 중화 반응과 이온수 변화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리를 할게요. 또. 문제를 잘 풀어야 되잖아요. 20몇 쪽이야? 224쪽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중화반응과 이온수 변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이 이온수 변화를 볼 때 약간 이런 것들 구경분 이온들 좀 신경을 좀 쓰자. 구경분 이온과 알자 이온 이런 것들 좀 분리를 해서 좀 알아둬야 됩니다.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따로 분리를 할 거고요. 구경분 이온 따로 분리를 해서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실험을 했잖아요. 수소 이온 2개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낼게요. 크게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 이거 근데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리를 할게요. NaOH를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얼마로? 요거대로 할게요. 5ml, 10ml, 15ml, 50ml까지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있던 1개, 2개 뭐 이렇게 둘게요. 좀 더 낮춰서 둘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둘게요. 자, 처음에 수소 이온이랑 그리고 염화 이온이랑 똑같은 수만큼 있었어요. 2개씩, 그지? 그래서 5ml 넣었을 때 1개가 됐고요. 10ml 넣었을 때 0이 되는 얘가 뭐다? 줄어드는 것이 수소 이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모두 반응했으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수소 이온 그래프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얘가 뭐다? 구경분 이온일 거잖아. 염화 이온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넣어주는 족족 이렇게 쭉 증가하는 얘는 누구일까요? 나트륨 이온이죠. 구경분 이온이니까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소 이온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는 증가하지 않다가 수소 이온 모두 없어지면 드디어 이렇게 증가하는 얘가 뭐다? 수산화 이온이다.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총 이온수는 어떻게? 여기까지는 총 이온수가 4개로 일정하다가 총 이온수 갑자기 6개까지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맞아요. 전체 이온수. 그래서 이온수 그래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어떤 이온인지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둘 다 없는 요 지점이 무슨 점이다? 중성이 되는 지점, 중화점이다. 라는 거 찾아주면 돼요. 근데 여기 교과서에 잘못 나와 있다. 네, 책에 잘못 나와 있는 거 맞아요. 오이치만 시작하시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수정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염화이온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구경분 이온이므로 처음수 그대로 일정하다. 자, 거기 수산화이온 아니고요. 수소이온 돼야 됩니다. 수소이온 H+, 수산화이온 대신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OH- 수산화이온과 반응함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완전히 중화된 후 존재하지 않는다. H+ 대신에 OH-로 고쳐야 되겠죠. 수산화이온, 수소이온과 반응함으로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완전히 중화된 후부터 증가한다. 돼야 되고요. 나트륨 이온은 넣을수록 증가한다. 위 하나 아래랑 바꿔야 되겠죠. 아니요. 수산화 이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수소 이온으로 바꾸고요. 수소 이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산화 이온으로 바꾸면 돼요.
수산화 이온을 수소 이온으로 바꾸고 이거 여기 있는 수소를 수산화 이온으로 바꾸는. 네, 걔가 OH 마이너스. 얘도 OH 마이너스. 얘는 H 플러스 H 플러스. 아, H 플러스라고요. 얘가 OH 마이너스요. 얘가 H 플러스요. 얘는 Cl 마이너스 맞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중화반응과 이온수 변화 보고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자, 봐요. 아, 네. 아, 자, 이제 이온수 변화까지 봤고요. 이제 중하점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다? 중성이 되는 지금 중하점이니까 첫 번째 뭐가 할 수 있다? 지시약의 변화. 색 변화를 통해서 중하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성일 때 색깔 보면서 중하점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지시약의 색 변화, 수산화탄 수용액, 염산 수용액. 처음에 노란색이었는데요. 수산화탄을 넣어주니까 중하점이 되어서 초록색으로 변했다. 더 넣어주니까 파란색, 염기성이 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볼 수 있어요? 온도 볼 수 있습니다. 온도가 어떨 때? 최고일 때가 중하점이다. 라는 거. 온도가 최고일 때 중하점이에요.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유는요. 중화 반응에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가장 많이 반응을 했으니까 온도가 제일 높아졌다. 중하열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을 때가 중하점이다. 자, 세 번째는요. 전류의 세기가 가장 낮을 때, 최소일 때. 전류이 생기는데. 이온.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온이 되잖아. 이온수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총 이온수가 4개, 6개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근데 그냥 이온수가 아니라 이 이온수는 어떻게 따진다?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따져주죠. 그럼 얘는 10ml에 4개 있는 거고요. 10분의 4만큼 있는 거고요. 얘는 15ml에 4개 있으니까 15분의 4만큼 있는 거죠. 얘는 20ml에 4개 있으니까 20분의 4. 그러면 이온수가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점점점 줄어들죠. 20분의 4랑 25분의 6이랑 당연히 25분의 6이 이온수가 더 많아집니다. 다시 높아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전류의 색이 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생기온수가 물도 포함하고 이온만 포함. 근데 전류가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많으면은 전류의 세기가 큰 거고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작을수록 전류의 세기가 낮다. 자, 그러면은 책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볼게요. 225쪽에 호남용액의 온도 변화 나와 있습니다.
홍삼형의 온도 변화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 잘 봐요. 그래프를 보면은요, 그래프나 표에서 온도가 최고인 지점을 찾아야 돼요. 네, 일단 온도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뭐 찾자? 이 지점을 찾아요. 이 지점이 뭐다? 중화점이. 중화점을 찾고요. 중화점 찾았으면 이렇게 내려요. 내려서 얘네들의 뭘 찾다? 이제 반응하는 부피비를 알아냅니다. 얘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그래프를 할게요, 연서가. 그 위에 있는 거. 그걸 할게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6, 6 이렇게 나와 있죠. 맞아요? 자, 그럼 부피비가 얼마라고? 1대 1로 반응을 해요. 누구랑 누구가 염산과 HCl과 NaOH 수산화나트륨이 부피비가 1대 1로 반응을 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2, 8, 20, 20, 4, 8, 8, 4, 10에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부피비가 1대1로 반응하니까 각각의 반응하는 부피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얼마 반응해요? 2 반응을 할 거잖아. 부피비가 1대1이니까. 여기서는 얼마 반응해? 4가 반응을 할 거고요. 여기서 얼마 반응해요? 4 반응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2가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남는 것들을 볼게요. 얘가 남을 거고요. 얘가 남을 거예요. 그죠? 수산화 나트륨이 남으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성질을 가져요? 염기성을 가질 겁니다. 백성이 염기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염산이 남아요. 염산의 양이 많으니까 이때는 산성이다. 아까랑 온도 변화 그래프가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개 합한 수용액의 부피가 지금 12로 모두 같은 거죠. 맞아요? 아까는 10, 15, 20, 25 수용액의 부피가 점점점 증가한 거잖아요. 계속 더 넣어줬으니까. 얘는 그냥 수용액의 부피가 같게끔 반응을 시켜줬기 때문에 얘랑 반응하는 부피 전체 부피가 같고요. 반응하는 양이 같기 때문에 온도가 같은 거예요. 반응하는 총 부피 같고요. 반응하는 부피 같으니까 온도 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화점을 찾고 부피비 구하고요. X선까지 구했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온수도 따져줄 줄 알아야 되고요. 물 분자수도 따져줄 줄 알아야 됩니다. 반응하는 양이 물 분자수 아니야? 네? 2, 4, 4, 2가 물 분자수 아니야? 오... 맞지? 맞지? 물 분자수의 비가 되겠죠. 물 분자수는 모르죠. 그쵸? 지금 모르죠. 몇 개인지. 그래서 이온의 수가 나오겠죠. N개인지 2N개인지 나오면 물 분자수가 N개인지 2N개인지 풀어야 되는 문제들 문제 있으니까 풀면 돼요. 과제로 나가니까 풀면 되고. 빡세겠다 이거 맞지. 친절사시네요. 자, 그래서 중화점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그래프가 온도 나와 있죠. 중화점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 두 번째 그래프가 물 분자수 나와 있어요. 물 분자수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지점이 중화점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세 번째 그래프가 총 이온수. 이온수가 일정하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요때. 자, 이 총 이온수는 언제냐면은 이거가 아니라 언제냐면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일정 양에다가 계속 넣어줬을 때 변화예요. 이때 중화점 확인하는 거고요. 네 번째 전류의 세기 나와 있는데요. 이 전류의 세기 그래프는요.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자,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되죠. 당연히 가장 낮을 때가 뭐다? 중화점. 중화점이에요. 근데 전류의 세기가 0이 아니잖아요. 네. 전류의 세기가 0이 아니니까 뭐가 존재하는 거다 여기서는? 이온. 구분권 이온이 존재하는 거죠. 이온이 남아있을 때는 0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앙금 아니에요? 그쵸? 앙금.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다? 앙금.
앙금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온이 존재하지 않아서 전류의 세기가 0이 되었다라는 거 같이 보면 돼. 그래서 앙금 나오면은 만약에 학교에서 앙금을 배우면은 항상 앙금에 대한 예외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중간 초반에 내려가면 일정하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일정. 아니에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기 때문에 근데 이웃은 두껍고 다른 수는 다 가지고. 아 그러면 일정하지가 않구나. 그쵸? 아 이온수는 같은데 부피가 증가하면 반비례잖아요. 반비례 그래프가 일정하게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곡선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되고요.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주어진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관건이죠. 문제가 어렵죠. 그쵸? 문제가 어렵죠. 그래서 문제는요, 지금 뒤쪽에 226쪽, 7쪽, 227쪽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진짜 다음 시간에, 진짜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할 거예요. 진짜 다음 시간에. 오늘 말고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화학에서 되게 많이 했던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와 너무 많이 안. 아보가드 하면서 아유 나 못하겠어 이거. 이거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아유 어렵다. 자, 하나도 모르겠다. 입 다물고요. 시간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중화반응과 우리 생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끄면 되시죠. 술을 끊어먹고 막품을 섞이면 일제가. 그냥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와 뭐가 반응해야 된다고? 산과 연기. 그죠? 산성인 물질과 염기성인 물질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 둘 다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생선 회사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중화 반응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산화하는 반응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중화 반응의 얘인지 산화하는 반응의 얘인지 구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중화 반응인 것은 뭐 아니면은 기억 땡땡땡땡땡땡땡땡땡들은 중화 반응의 예이다. 근데 산화하는 반응의 예 하나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제일 짜증나죠. 문제 중에서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보기 볼게요. 이건 책으로 정리를 할게요. 생선 비린내, 염기, 레몬 즙, 산. 우리 횟집 가면은요 해 먹을 때 네, 레몬 있어요. 레몬 조각 하나 올려주죠. 요즘에 내가 오늘 근데 근데 요즘 안 올려준 집도 있어. 어? 따로 사야지. 따로 사야 돼요. 따로 사면 비싸요 요즘. 하여튼 그래서 딱 나오자마자 뭐예요 어른들이? 그래. 레몬 뿌리죠. 왜 뿌려요? 아니 그 비려요. 어? 비려요. 비려요? 그럼 신선한 생선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입이 그러니까 좀 뭔가 잡내 난다 해야 그러니까 신선한 생선이 아닌 거잖아요. 신선한데 그러니까 신선해도 좀 뭔가 뿌리면 맛있어. 그럴 바에 그냥 식초 뿌리는 게. 아예 그런 느낌이 아니야. 자, 위액은 염산이 들어있는 거죠. 산성 물질.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속이슬입니다. 그래서 제산제, 아까 얘기했던 MgOH2,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을 넣어서 중화 반응을 시켜서 속쓰린 것을 막아줍니다.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도 염기다. 자, 요 내용 보면서 산 종류랑 염기의 종류들을 정확하게 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누, 염기성이죠. 수산화 나트륨. 머리를 감은 후 뻣뻣해진 머리카락을 식초, 아세트산 이었죠. 헹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는데 식초 냄새가 나겠네요. 공장에서 산성비를 유발하는 이산화황이 산이고요. 물에 녹아서 황산이 되는 거고요. 산화칼슘이나 석회석으로 중화하여 제거시켜줘서 산성비를 예방할 수 있다. 개미나 벌, 곤충의 독에 들어있는 폼산 있었죠. 염기성 물질을 포함한 약, 치약, 염기,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염기, 뭐 응급처치로 된장 또는 오줌을 누워서 일단 응급처치예요 진짜. 된장 근데 과학적이고요. 없다는데. 네? 된장 효과 없다는데 진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의 효과가 있는 거죠. 발효되면서 염기성 물질이. 오줌 드세요. 그건 들어봤어요.
전쟁도 들어보긴 했어. 아니 들어가는 거 없어. 산에 갔는데 말벌에 물렸어. 죽을 것 같아. 독 때문에 네. 산성이잖아요. 컨트롤 안 했잖아. 그러면 그냥 연기성 풀리면 된다고. 그러면 연기성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연기성 많잖아요. 치약가도 가져다녀야 돼. 치약가도 가져다녀야 균을 가지고 다녀서 생수물에 풀어가지고 뿌려주면 돼. 액체 이동. 치약 가져다녀야 돼. 치약. 치약 뿌리면 돼. 치약. 자, 이렇게 해서 별거 다 중화 반응의 예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한 내용이 산, 연기, 그리고 지시약, pH, 중화 반응까지 알아봤죠. 자, 이제 229쪽이요. 끝난 게 아니었어? 아이고. 229쪽이요. 앞으로 가야 네, 요거 OX 문제랑 빙산 문제 풀고 질문 받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코발트 종이가 뭐예요?